자, 눈목자가 꾸미는 글자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눈썹 밑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눈썹 밑자는 자, 위에는 눈썹 모양을 표현하고 있고 밑에다가 눈목자를 그리고 있는데 자, 이 눈썹 모양의 옛 글자를 보면 자, 이런 획을 눈썹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글자를 고쳐 쓴 획입니다. 자, 눈 위에 있는 눈썹이 되겠습니다. 이거 눈썹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볼 간자에는 보면 자, 손수자가 머리에 쓰이고 있죠. 자, 밑에다가는 눈목을 그리고 있는데 자, 손으로 눈을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눈 위에 손을 얹어서 햇빛을 가리고 멀리 본다. 그래서 볼간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겠지요. 자, 방패 순자는 자, 방패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기다 열십자는 손잡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모양은 항상 열십으로 한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눈목을 밑에다가 그리고 있죠. 눈을 보호하기 위한 투구 모양의 방패입니다. 이걸 방패순이라고 하고 있고 자, 돌순자는 천천히 걸을 척 가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천천히 걸을 척자에다가 방패 순자가 소리 글자로 들어가고 있죠. 방패를 들고 천천히 다니면서 순차를 도는 것입니다. 이건 돌순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아무모자가 자, 위에는 달감획에다가 밑에 나무목을 쓰고 있죠. 자, 단열매가 열리는 나무, 매화나무를 뜻했던 글자가, 자, 매화매자는 이런 글자가 있죠. 자, 요 글자를, 원래 썼던 글자지만, 지금은, 아무모라는, 그 대명사로 쓰이게 되는데, 자, 원래는 매실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매실의 맛은 여러 가지 맛이 납니다. 신맛도 있고 약간 떫은 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래서 이 매실의 맛은 여러 가지 맛이 있다고 해서 탈색미라고 불리는 열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매실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맛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걸 아무모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꾀한 모자는 말씀 한자에다가 아무 모자가 소리 글자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아무개와 말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꾀한다 그랬습니다. 꾀할 아무개와 어떤 사람 정해지지 않은 어떤 일정한 사람을 아무개라고 하죠. 자, 아무개와 말로 어떤 일을 꾀할 그 다음에 중매매자는 자, 계집녀에다가 모자가 소리 글자로 들어가서 아무개에게 어떤 사람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서 중매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무개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서 중매한다. 중매매 그렇습니다. 자, 활용 예를 보겠습니다. 자, 미간 그랬네요. 자, 사이 간자를 쓰고 있는데 눈썹과 눈썹 사이 자, 두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랬죠.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는데 주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간을 찌푸린다 그러면 얼굴에 주름을 만들어서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간 두 눈썹 사이죠. 자, 우리가 배우지 않을 글자이기도 한데요. 자, 암이 그리면 자, 벌레 충자에다가 나 아자를 소리 글자로 써서 누에 아자인데 누에 나방입니다. 암이 그리면 자, 누에 나방의 그 촉수처럼 기다란 털을 가지고 있는 눈썹이라는 뜻인데 자, 아미는 미인의 눈썹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미 같은 눈썹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예쁜 눈썹이라는 뜻입니다. 간과 볼간자에다가 진할과자죠. 진할과자는 자, 이 삐뚤어질 와자에다가 뜰착 가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죠. 간과 그러면 진할과 허물과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진할과로 읽습니다. 간과 그러면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을 간과라고 합니다.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슬쩍 보고 지나치는 것을 간과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간병 그리면 자, 병자를 쓰면
자, 병자를 돌보는 것을 간병이라고 하겠죠? 병자를 돌보는 것이 간병입니다. 간호 그러면, 자, 호자는 돌호이기도 하고, 또는 보호할 호라고 읽기도 하죠? 자, 말씀 원자에다가, 자, 옆에는 잡을 곽이라고 하는 획에다가 말씀 원자를 쓴 획인데, 말로 도와주고, 손잡고, 보호한다, 보호할 호자입니다. 잘 보호하고 잘 돌보는 것을 간호라고 그러죠. 자, 병원에 있는 간호사 뜻이겠습니다. 자, 모순 그랬는데요. 자, 창모자에다가 방패순자를 쓰고 있는데, 자, 모순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모순이라고 하는데, 자, 옛날에 그 저작거리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창을 들고 선전을 하기를 이 창은 가장 강한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하고서는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는 또 가장 강한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창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해서 파는 사람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고사에서 모순 그리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모순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순환 그랬네요. 돌순자에다가 고리환자죠. 고리환자는 자, 구술고리인데 구술옥변에다가 자, 옆에는 둥글경자를 쓰고 있죠. 자, 둥근 구술고리입니다. 자, 고리처럼 빙 둘러싸고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글자는 모년 그랬네요. 아무 모자는 정해지지 않은 어느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해년자를 쓰면 자, 모년 그리면 어느 해, 아무 해, 어느 해를 모년이라고 그러고 자, 모월 그리면 어느 달이겠죠? 모일 그리면 어느 날이겠죠? 모첫 그러면 첫자는 곧 첫자인데 자, 범호자에다가 자, 천천히 걸을 숫자죠? 옆에는 안석계자입니다. 자, 호랑이가 천천히 걸어와서 안석처럼 쉬는 장소입니다. 곧 첫자인데 자, 모처 그러면 어느 곳이겠죠? 아무 곳 정해지지 않은 어느 곳을 모처라고 합니다. 자, 공모 그랬네요. 공자는 함께 공자인데 어떤 일을 함께 꾀하는 것을 공모라고 그러죠? 공모자 그러죠? 그 다음에 중매 그랬네요. 여기서 버금중자인데 이 버금중자는 자, 가운데 사람이 둘째겠죠?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이 버금, 두 번째 사람이라는 뜻으로 버금중자는 가운데 끼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운데 끼어서 남녀를 이어주는 것을 중매라고 합니다. 자, 중매할 때는 사람을 꼭 붙여서 가운데 끼다는 뜻으로 버금중자를 쓰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가운데 중자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백미를 보면요. 자, 백미는 흰 백자에다가 눈썹 밑자죠. 자, 오늘은 사자성어가 아니고 이자성어네요. 자, 백미 그러면 자, 뛰어난 것을 백미라고 하는데 옛날에 훌륭한 인재를 두루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하가 한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뭐라고 추천했냐면 자, 어느 마을에 가면 오씨 집안이 있는데 그 오씨 집안의 자손이 5명을 오상이라고 하는데 그 오상 5명이 다 훌륭한 그 인재고 학문도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눈썹이 하얗게 센 사람이 5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인재로 등용을 해보세요 하고 추천했다는 고사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백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것 중에서도 그중 또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백미라고 합니다.